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오늘은 조윤정 기자와 함께 기념식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전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행보는 역대 보수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기념식에 참석을 하긴 했었지만 기념식장을 바로 차를 타고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은 민주묘지 입구에 있는 이 민주의 문을 직접 통과해서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기념식 입장 전에 대기실에서 5.18 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환담 자리를 잠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유족 중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년 기념식에 와줄 수는 없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윤 대통령이 매년 참석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잘 받들어서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게 이 많은 분들의 바람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념사에 좀 이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5.18 정신을 이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실제 개헌안까지 발의가 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네. 지난해 국립 5.18 민주묘지에 방문을 했을 때도 5.18 정신은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떠받들어도 손색이 없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기념사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를 직접 작성하고 또 수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늘 5월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헌법을 돌려서 애둘러서 언급했습니다. 네, 이 헌법 전문 수록만큼 또 중요한 게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중요 과제 중에 또 하나죠. 이 진상규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없었습니까? 네, 이 진상 규명에 대한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기념사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5.18 왜곡, 이 문제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는데요. 42년이 지났지만 사실 진상 규명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민간인 학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발포 명령 책임자와 행방 불명자 등 밝혀져야 할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시 최근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조사 달성률이 50%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일단 올해 12월까지라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조사위는 현재 활동 기한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진상규명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조사 기간 연장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조사위는 드네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런 기념사와 관련해서 5.18 관련 단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전야제를 주관하는 단체인데 이 위원회가 오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완전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그리고 5.18 역사 왜곡 근절에 대한 의지 역시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과연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현 시대의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5.18 기념식이 오늘 기대감과 이 아쉬움을 모두 남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5.18 관련 행사들은 여전히 앞으로 좀 많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5.18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민주 포럼이 개막을 합니다. 5.18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이 포럼은 국내외 활동하는 여러 인권, 평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특히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미얀마 난민 출신 의사 신시아 마웅이 기조 발제에 나설 예정이라서 눈길을 더 끌고 있습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이 최후 항쟁일인 27일에는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이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부활제가 열립니다. 다음 날인 28일 저녁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전 세대가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특별한 5월의 밤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조 기자가 이 기념식을 취재하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5.18에 대해서 알아왔을 때 그때부터 한참 대학생이 되고 나서 님을 위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올해는 이 논란을 모두 다 불식시키고 이유가 어찌됐든 배경이 어찌됐든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제창하는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좀 통합, 국민 통합이 좀 이루어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C 조윤정 기자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